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치렀는데 지난주에 잘 보셨나요? 문제를 주로 참 거짓 또는 선택형 괄호넣기 했고 채점을 사실 거의 다 했는데 잘 본 학생들은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받았고,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또 교과서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라서 교과서를 충실히 읽고 그랬으면 아마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지만 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답안지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교과서를 제가 그래도 일부러 한 번에 시험을 안 보고 두 번에 나눠가지고 중간 기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가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학생들이 성적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하여튼 성적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많은 거를 얻어가고 이 글로벌 마케팅 원론이라는 수업에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더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저의 출제 실수로 16번에 말하자면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는데 잘못해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해서 했는데 그 16번은 다 맞게 해줬어요. 모든 학생 다 출제 오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만 수업하고 오늘 10장 수업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기말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6월 25일 목요일에 치르기로 다 해놨습니다.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첫째 코로나 이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런 와중에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시험을 좀 치는 게 위험하지 않냐, 그런 우려에 그래서 시험을 치면 그런 건 아니고 시험을 못 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우려가 된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이제 학교에서부터 좀 집이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오며 가며 또 만약에 2과목을 치게 된다 그러면은 또 2과목에 대해서 또 이틀에 걸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 내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요일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몇 명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과 통화도 하고 또 주변과도 또 상의를 해서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6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월 25일 3시 반서부터 5시까지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시간을 30분 줄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당연히 6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래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르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 시험은
기말 시험은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험으로 치고요. 여러가지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줄지 않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여러가지 상황,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저는 꼭 여러분들을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라도 얼굴을 한 번씩 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 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3시 반서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만지고 뭐 이런 거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시험 범위는 6장에서 10장. 그리고 이제 기말 레포트가 있어요. 기말 레포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프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을 해요. 2020년 올해 2월이라고 할까요? 2월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의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자 행동, 또 기업의 어떤 관행, 프랙티스, 뭐 그런 거 있겠죠. 재택근무가 많아진다는 뭐 여러 가지 관행도 있겠죠. 또 기업의 어떤 사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비즈니스, 그거와 아울러서 이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우리 학교로 등기로, 우리 학교의 등기, 저한테 등기로 보내세요. 등기가 우리 학교에 제가 등기로 보내려면 우편번호가 03016이고 서울 종로구 홍지문 2-20, 그죠?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 그래서 학과 이 사무실로, 우리 학과 사무실이 T관 204죠. T관 204 홍성태 교수랑 우리 윤하연 조교, 네, 윤하연 조교. 조교실 전화번호가 02-2287-5051 또는 5056이에요. 여기로 좀 보내주시면 돼요. 뭐 등기로 보내주는 건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냈다 안 했다는 게 되고, 지금 시험 치러도 볼 수 없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제출받기가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런 등기를 한번 보내보세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한번 하니까 지하금을.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보내냐 하면은 뭐 6월 23일 소인이 찍히면 돼요. 소인이라는 게 이제 우체국에서 찍어주는 거 있죠? 소인이
지키면 된다. 우체국에서 이제 등기로 보낸다는 소위 지킨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레포트는 코로나 이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 행동, 또 기업 관행, 비즈니스 프랙티스,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변했느냐, 또 이 비즈니스는 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서 학교로 우체국 가서 등기로 보내야 돼요. 등기.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은 그 6월 23일 날까지 보내면 아마 저한테 24나 25일 날까지 올 거예요. 소인이 시키면 되고요. 학교 주소는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성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 제 전화번호 다 알죠? 010-2532-3388 제 이름 쓰고 글로벌 경영학과 학과 사무실 여기가 T관의 204고요. 저 아니면은 윤하연 조교는 조교실이 02-2287-5051-5056 여기다가 보내세요.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기말 시험은 다음 6월 25일 3시 반서부터 5시까지. 시험 문제는 얘기를 할 텐데 요번 거보다는 조금 시험 문제를 줄이는 대신 시간을 좀 줄였고요. 뭐 배점은 똑같이 40점인데 2점짜리들이 좀 나오겠죠. 네, 2점이나 9점이 큰 게 나올 수 있고요. 시험 범위는 6장에서 10장이고 레포트를 코로나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콘슈머 비헤이비어, 비즈니스 프랙티스, 비즈니스 스트래터지, 비즈니스 사업 관행, 사업 전략, 또 이 비즈니스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학교로 등기로 보내라. 등기는 6월 2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로 보내라. 주소는 03016 편번호고요.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사무실 T관 204호고요. 홍성태 교수 또 혹시 모르니까 윤하연 조교 뭐 이래가지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교실은 2287-5051-5056 제가 단체 문자를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서비스 디자인과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과 관리 시작해서 첫 번째 237페이지 보면은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사 마케팅 관리가 나오는데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중동이 이제 석유 가지고 많이 돈 벌었죠. 그래서 돈 벌었는데 그 자연자원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산업을 키워야겠다. 근데 중동 여러분들 그 중앙 있죠? 네? 유럽이랑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이 있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뿐만 아니라 또 에티하드 항공 또 에미리트 항공은 두바이에 있는 거고 에티하드 항공은 아부다비에 있고 또 카타르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마케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임직원이 뭐 한 10만 명 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3만 명 정도 감축을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최근 지난달 뉴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례에서는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정도의 고객들이 특히 이 1등석 고객한테는 1100파운드의 물을 담아서 1등석 스파 2개를 설치했다. 20분간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 안에서 샤워를 한다니까 뭐 엄청나죠. 그리고 35개 언어로 2000개 채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모든 비행기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첨단 기술이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업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특히 이 항공업종, 여행업종이 심각하죠. 그래서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 같은 경우도 12,000명을 2020년 올해 이제 해고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A380이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근데 이제 큰 비행기인데 너무 커서
크면은 뭐 안전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너무 크니까 또 여러 가지 승객을 실는데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A380이 이제 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A380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항공사가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사죠.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이 블랙 스완이란 말을 해요. 원래 스완 백조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검은색 백조가 나왔다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일단 뭐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우리가 블랙 스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우리 항공산업 뭐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산업의 경제 경영에 블랙 스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항공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면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무형적이죠. 이거는 무형적이 뭐 만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여튼 무형적이고 또 소유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죠. 네? 여러분들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타기로 했던 비행기를 안 타면은 타기로 했던 그 시간의 그 서비스는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무형적이며 따라서 소유할 수 없는 것, 무형의 어떤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도 교육 서비스죠. 교육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육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 이제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범위에 따라 이제 나뉘는데 정부 같은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어떤 법원이라든지 뭐 병원, 국방 서비스, 경찰 및 소방서, 우편 서비스, 감독관청 및 학교 뭐 이런 게 다 공공기관, 정부,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또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버먼트 섹터에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또 민간 비영리 부문의 프라이빗 논프라피트 섹터에서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서도 서비스를 하죠. 뭐 우리가 무슨 사단법인이 뭐니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있죠. 뭐 그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 뭐 종교단체들 뭐 구세군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에 포함이 되죠. 또 그렇지만 일반 비즈니스 사업 부문으로 보면은 뭐 항공사, 은행, 호텔, 보험사, 법률회사, 병원, 부동산 회사 등이 있다. 그리고 뭐 제조 부문에서도 여러분들 뭐 회계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뭐 회계 서비스라든지 법률 지원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막 해가지고 더 좋은 비전 같은 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화를 생산하는 제품 공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장의 역할을 한다. 그게 뭐 회계가 됐던 여러 가지 뭐 물류 서비스 같은 것도 서비스죠. 출납원, 판매원, 고객, 서비스용과 같은 근로자들 역시 그리고 소매 부문에서는 유통 부문에서는 뭐 출납원이라든지 캐셔라든지 판매원이 세일즈맨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요원 같은 또 배달 서비스 해준다 이런 것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서비스 다음에 서비스 믹스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제품적인 게 있고 그죠? 아주 제품적인 거 있고 제품적인 요소 하나도 없고 다 의료적인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서비스다 이거죠. 서비스. 서비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무형적인 거. 그래서 이제 순전히 순수 유형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소금과 같이 서비스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유형제를 얘기를 하고요. 순수 유형제다. 서비스를 수반한 유형제는 뭐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같은 제품의 어떤 워런티라고 그러죠. 보증. 예? 뭐 고객 서비스 계약 등에 수반되는 유형제다.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 제품일수록 고품질의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점 가서 뭐 음식을 시키면 햄버거 같은 거를 시키면은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키면은 햄버거와 뭐 프렌치 프라이와 콜라와 아울러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뭐 이런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죠. 그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구성이 비슷하게 제공물이다. 그 외에 스낵과 음료 같은 제품을 제공하는 항공여행 등도 이제 항공 서비스에 그런 것들이 부차적인 제품이 뭐 물이라든지 뭐 어떤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다. 순수 서비스는 아기를 돌본다든지 심리치료나 마사지, 경영 컨설팅과 같은 무형적인 서비스다. 그래서 239페이지 보시면 그 탐색 품질이 높다는 거는 막 이렇게 탐색하고 비교해보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의 품질을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탐색 품질이라고 해요. search quality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품 유형별 평가 옵션 대부분의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죠. 의류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가구, 주택, 자동차, 식당, 음식, 뭐 휴가 뭐 이런 건 그런 거. 서비스의 성격이 아주 강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잘 고치는지, 진짜 그것 때문에 그걸 받는지, 뭐 이런 걸 알기가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신용품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김앤장 뭐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네? 제가 그 특정 뭐 브랜드에서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는 우리가 보통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M&A 한다든지 뭘 해서 제일 그거 하면 제일 큰 데를 가죠. 그런 게 이제 김앤장 이런 변호사 그 법률 로펌으로 가는 거죠. 큰 데로. 그러면은 큰 데로 간다는 건 거기가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큰 데로 가자. 그래서 우리 뭐 어디 아파도 큰 대학병원이나 그와 관련되는 아주 큰 병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뭐예요? 서비스 성격이 강해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품질이라고 해요. 크레던스 퀄리티, 신용품질이 높은 서비스라고 해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들, 뭐 책에서 보시면은 그림 10-1 책에서 보시면 식당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뭐 이발 그, 뭐 휴가라는 건 이제 뭐 레저 이런 거랑 베케이션 이런 거랑 관련된 그렇죠. 이런 거 타가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 탐색 품질과 신용 품질의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경험 품질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가 위치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경험 및 신용 품질이 높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리스크가 크죠. 그죠? 왜? 우리가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비스는 일단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바꾸기도 어렵고 뭐 학원 같은 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끊었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한 달 다 다니지도 않거나 바꿔서요. 뭐 잘 안 되죠.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광고라든지 구전, 뭐 친구한테 추천을 받는 구전이라고 그러면 이제 워드 오브 마우스죠. 그거에 더 많이 이제 의존한다. 품질을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품질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 및 물리적 단서에 많이 의존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이걸 한번 만족시키면은 충성도 굉장히 한번 우리 병원에 가서라든지 뭐 만족을 하면 굉장히
저걸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관성, 소비자 이너시어라고 그래요. INTER, TIA, 소비자 관성으로 인해 경쟁사로부터 소비자를 뺏어오는 것이 어렵다. 한번 이렇게 이게 락인 효과라고 그러죠. 락인 효과가 되겠으면, 뭐 한번 딱 묶여 있으면, 우리 아마 통신 서비스 같은 게 그런 게 많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쫙 묶여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경쟁사로 이렇게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옮기기가. 그런 게 이제 자물쇠 할 때 락 있죠. ROCK 오픈하고 IN 락인 거기 이제 딱 묶여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관성이 있어서 나는 그냥 난 무조건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특정 브랜드를 쓴다 그러면은 나는 좀 KT를 쓸래, 나는 뭐 SKT 쓸래, 나는 뭐 LGT를 쓸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품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평가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구매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치과 치료라든지, 여러분들 그리고 자동차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동차 고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판단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잘할지 뭐할지.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은 의료라든지 보석, 가구, 주택 이런 건 판단하기가 쉽죠. 이 중간적인 거는 경험 품질이고, 이렇게 제품 유형별 평가 연속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이다, 4가지 속성이다, 고유한 특성이다. 이건 뭐냐 하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첫째 뭐죠? 형태가 없어요. 무형성이에요. intangibility. 이건 영어까지 다 알아놓으세요. intangibility.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무형적인 것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증거를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면 유명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갖다 주든지, 무슨 성형외과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수술 서비스, 수술 기술이 좋다라는 거를, 수술을 잘한다는 것들을 그런 어떤 유형적인 거 가지고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서 저런 거 해놓는 거 있잖아요. 유명인 사진 갖다 놓은 것도 되고, 텔레비에 몇 번 나왔다, 텔레비 수요 20회 몇 번 나왔다는 갖다 놓은 것도 다 이런 겁니다. 왜? 서비스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무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유형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강의라는 것 자체는 무형적이죠. 교육 서비스는. 근데 이거를 이 파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전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형화하는 거죠. 유형화하는 거. 그래서 무형적인 것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증거를 관리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와 표상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구현한다. 그래서 어떤 데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별표 몇 개가 걸려 있다는 등,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다든지, 어디서 저걸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다음에 비분리성이라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이 치과에 딱 앉아있으면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뭘 하면은 그게 이제 생산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소비해요. 인세퍼러빌리티.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 고객의 참여, 코크리에이션이 중요하다. 코프로텍션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동차를 서비스 받으려면 자동차가 안 가면서 자동차를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 또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진다.
품질 통제가 어렵다.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15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강의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강의를 좀 더 저는 가급적 균질하게 표준화돼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뒤에 나중에 할 때보다는 덜 익숙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는데 누가 뭐 좀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서비스 자체가 변동성이 있다. 이거를 variability 이렇게 얘기해요. variability. 아까 비분리성은 inseparability.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품질 통제가 어렵다. 여러분 같은 편의점을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어떤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을 응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가급적이면 품질을 종업원을 친절하고 상냥한 종업원을 뽑으려고 그러고 그들한테 그렇게 하게끔 교육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최종 고객들한테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직원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를 1차 고객 마케팅 또는 내부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질성이라고 heterogeneity, 헤테로 하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H-E-T-E-R-O G-E-N-E-I-T-Y 꼭 사전 찾아보세요. heterogeneity라고 해요. 네? 호모지나이어티 하면은 HOM, 호모 헤테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모지나이어티 하면은 동질성인데 헤테로지나이어티 하면 이질성. 누가 제공하고 언제 제공하고 어디서 제공하고 어떤 상황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성과 과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고객이 실제로 그걸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추적한다. 그죠? 다음에 소멸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는 하고 나면 끝난다. 재고가 불가능하다. 페리시라는 게 소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불가능하다. 소멸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수요라든지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율 관리라는 것은 성과가 많이 나도록 수익성을 최대화하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또는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가서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죠? 여러분들 알바 같은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막 지저분하고 뭐하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식탁이 막 음식이 막 쌓여 있고 그릇이 쌓여 있고 그러면 우리 좀 불쾌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나 알바생들 일하라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는 계속 청소시키고 뭐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기업이나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율 관리를 하는 거죠. 수율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멸성이 존재해요. 소멸성이 존재한다는 건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면 그 시간대에 하는 거는 한번 틀었다가 없어지면 다른 시간대에는 물론 또 새로 틀지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조조 할인을 한다든지 우리 그 호프집 같은 데서 해피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5시부터 한 7시까지 들어오면은 생맥주 한 잔을 공짜로 한 잔 시키면 한 잔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라든지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 서비스가 페리셔빌리티 하기 때문에. 알겠죠? 페리셔빌리티는 다른 말로는 재고
재고 불가능성, 뭐 인스토어빌리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서비스의 속성, 고유한 특성이죠. 무형성, 비분리성, 변동성, 소멸성인데 결국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이 네 가지 속성을 무형적인 건 유형적으로, 비분리적인 거는 분리가 가능하도록, 변동적인 거는 가급적이면 변동적이지 않고 동질적으로, 소멸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소멸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고를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킨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말 요금이나 피크 타임에 요금이 비싼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왜요? 이제 소멸성이 있으니까 그 좌석이라든지 이런 게 그 시간엔 수요가 많은데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 공급 관리, 공급 전략이랑 수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거의 매일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뭐 교통 서비스부터 통신 서비스부터 이런 것도 다 이런 게 그대로 그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네. 이 새로운 서비스의 현실로는 어떤 게 있나 보죠. 네. 교과서로는 242페이지인데 뭐 파워 커스터머가 됐다. 커스터머 힘이 막강해졌다. 뭐 당연하죠. 과거에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이걸 못 따라갔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이라든지 시대가 자원이 풍족해지고 뭐 이렇게 국가들이 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서플라이가 많아지고 수요가 줄었어요. 일단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만 꼭 서비스가 아니라 자동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은 차의 종류가 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뭐 7, 80년대만 해도 아니 8, 90년만 해도 지금처럼 자동차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또 자동차에 관련된 색깔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졌다. 고객들이 또 누가 잘못하고 막 이러면 옛날은 사실은 고객은 왕인데 고객이 뭔가 돈을 쓰면서도 기업이 뭐 하라고 그러면은 서비스 기업이 뭐 하라고 그러면 꼭 그거 하고 우리 뭐 맘대로 유명한 호텔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갔어요. 이런 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과거에는. 근데 요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 네? 결국은 고객들이 자기의 의견을 뭐 블로그라든지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기술 발달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고객의 또 욕구라든지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고객들이 뭐 이렇게 기업에서 이거 엮어서 세 개 묶어서 사세요 이러면 예전엔 꼼짝을 못하고 샀다고요. 근데 요즘 고객들은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나는 요것만 사고 난 여기서 쓸래 뭐 이런 거. 우리 쉽게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과거에는 그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아직 뭐 제품이라고 하지 말죠. 점심 먹으러 어디 가는데 점심에 뭐 가서 셋이서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순두부찌개를 세 명이서 딱 그 집에 다 있는 메뉴예요. 시키면 그 집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이 점심에 바쁘니까 통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내가 먹고 싶으니까 시키는데 니들이 다 메뉴라고 써놓고선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이제 고객들이 파워가 생겨서 인파워먼트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요. 네? 고객적으로 이 적극적인 역할을 서비스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한다. 여러분들 뭐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내가 몸이 아픈데 병이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를 낫게 하려면 나의 증상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빨리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특히 또 서비스 실패, 예? 고객 실패, 그 고객 자체가 서비스를 잘 다룬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고객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하는 프로덕션 프로듀서로서의 그게 있다. 있고 또 고객과 종업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종업원들이 고객한테 잘을 내주려면 직무와 만족도와 몰입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더 우선시하고 고객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과의 개인적 관계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고객이 만족하겠죠.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꼭 해주지 않더라도 나한테 진실되게 해주고 좀 미숙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는 직원이 있을 때 그런 기업이 있을 때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과 종업원의 만족이 중요하다. 이 언번들링 서비스는 저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와 휴대폰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묶어서 파는 거를 번들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뭐 하나만 하려면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싫어. 난 이거는 여기서 하고 이거는 여기서 하고 이건 여기서 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언번들링 서비스, 통신 서비스랑 관련돼서 하는. 그래서 마케팅에서 어떤 탁월성, 예? 아주 우수한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우수한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 삼각형 244페이지 마케팅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 누가 있냐면은 기업이 있죠.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뭐 CGV가 됐던 롯데시네마가 됐던 뭐 메가박스가 됐던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인플로이와 펌과의 관계를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해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해요. 내부 마케팅. 그래서 어떤 기업이 고객들한테 우리는 최상의 여러분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를 구현하는 게 내부 마케팅, 인터널 마케팅. 그죠? 그러면 익스터널 마케팅을 그래서 종업원을 1차 고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익스터널 마케팅은 기업이 고객한테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 설정해 주는 게 외부 마케팅이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뭐, 예? 우리 서비스는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외부 마케팅.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케팅이죠. 기업과 고객과의 마케팅. 근데 내부 마케팅은 그러한 약속을 이네이블링, 실현시키는 거, 구현시키는 것을 우리가 내부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고객과 종업원은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죠. 네? 상호작용을 하는 걸 인터랙티브 마케팅 이렇게 해요. 인터랙티브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마케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업이랑 고객이랑 그 종업원이랑 세 주체의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는 목표를 어떤 기업이 제공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설정하는 약속. 뭐 그거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종업원들로부터 훈련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종업원을 꽂는 건 내부 마케팅. 그죠? 이런 약속을 구현하는 거고, 그런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를 상호작용 마케팅, 인텍티브 마케팅, keeping the promi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서비스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과 고객과 종업원과의 관계, 서비스 삼각형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서비스 기업, 서비스 지향 기업, 서비스 오리엔티드 기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수한 서비스 기업이다. 그러면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전략적인 개념에서. 네? 최우선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제로 목표 고객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들을 만족시키기 독특한 전략을 개발한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이 몰입을 해요. 최고 경영자들이 몰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조직이건 여러분들 보면은 조직의 리더가 얼마나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는 관련되거든요. 그럴 때 최고 경영자가 정말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객들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고객 최우선주의를 할 때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실제로 우수한 서비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온 예로 보면은 뭐 USAA, 올스테이트, 던킨 브랜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보통 CEO 그럼 최고 경영자고 뭐 CMO 그럼 최고 마케팅 책임자, CFO 그럼 최고 파이낸셜 책임자. 근데 CCO 그래서 Chief Customer Officer 최고 고객 책임자 또는 Chief Client Officer. 클라이언트라는 게 우리의 고객, 더 소중한 고객, 일반적인 거보다 더 중요한 고객 이런 거, 뭐 단골, 더 중요한 고객 이런 거. Chief Client Officer 이것도 CCO죠. 다음에 고객이 우리 기업을 와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최상의 상태로 가장 우수한 상태로 한다는 측면에서 Chief Experience Officer 이렇게 얘기해요. Chief Experience Officer. 네?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높은 품질 기준이라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품질 기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공 서비스 같으면은 왜 우리나라 인천공항공사랑 뭐 한국공항공사가 그렇게 우수한 기업이냐 하면 거기 여러분들 짐 있죠, 짐 같은 거 가끔 잃어버려요. 수화물, 배기지. 네? 이거는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 짐 같은 게 잃어버리면. 저도 외국에 들어올 때 짐이 제때 안 온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그런데 유럽이나 뭐 미국 항공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데 또 싱가포르 항공사 이런 데가 그런 게 훨씬 우수하죠.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 정확하게 한다는 건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더블 체크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개 중에 뭐 10개 이하 에러가 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은 표준을 설정해서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계층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고객이 다 똑같은 고객이 아니라 VVIP 고객도 있고 VIP 고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고객도 있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고객, 우리한테 우리 수익성에 더 기여하는 고객, 뭐 매월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 생각하면 카드 회사에서 백화점 카드 그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고객, 이런 고객. 그래서 그런 고객 계층에 대해서 서비스 차별화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추적 시스템이다. 뭐 이 항공사에서 하는 뭐 마일리지에 따라서 뭐 골드 회원이냐, 뭐 실버 회원이냐, 무슨 회원이냐, 그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회원에 따라서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걸 다르게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이 계층 관리라고 할 수 있죠. 네. Profit Tiers Management. 추적 시스템은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추적을 하고 그걸 파악을 하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고객 추적 시스템, 고객의 소리 속도. 그리고 고객이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고객은 뭐라고 그러죠? 불평을 안 하는 고객이라고 했어요. 불평을 안 하는 고객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고객은 너무 좋은 고객이라고 했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할 고객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결국 그래서 서비스를 좀 우리가 차별할 필요가 있다. 네? 서비스를 차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네? 서비스 패키지, 프라이머리 서비스 패키지 하면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울러 거기 가봤더니 뭐 예를 들어 호텔 갔는데 내가 동남아 어디 호텔에 갔는데 자고 났는데 호텔을 열어보니까 호텔 문을 아침에 보니까 신문이 와 있더라.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네.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권 선문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나라 신문이 와 있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것들을 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세컨더리 서비스 패키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식사를 포함시켜 아침 뷔페를 포함시켜 준다든지 어떤 충성도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혁신 활동이 중요하다. 혁신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에 이거 올려달라고 막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은 과거와 달라진 게 우리가 극장을 가던 그 운동 경기를 보러 가던 뭐 연극 뭐 뮤지컬을 보러 가던 여러 가지 뭘 할 때 티켓을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죠. 좌석을. 과거에는 그냥 주면은 이게 뭐 왜 이걸 주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고객 파워가 세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247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제 기업의 콜센터 개선 뭐 이게 나오는데 콜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오랫동안 콜센터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고객 접점을 기업이랑 연결할 때 최근에 다 인터넷 된다고 하지만 인터넷도 결국은 콜센터 같은 거거든요. 예? 문자라든지 뭘 하는 것도 결국은 전화하게 되잖아요. 전화했을 때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콜센터에서 AI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한다고 막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객 접점에 있어서의 최전선이라고 보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사례에서 보면은 인도 주로 콜센터를 이제 영어도 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필리핀으로 많이 간다. 인도 영어가 좀 입에서 우물우물거리고 좀 이상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랑. 네? 그래서 필리핀에 콜센터를 두는 경우가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얘기인데 하여튼 이 콜센터가 그래서 최근에 AI를 접목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 결국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거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품질, 예? 품질을 전달하는 건데 품질을 전달한다는 것은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이 데이트하는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본 거랑 실제로 달라요. 그럼 막 화가 더 나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쫙 들어갔을 때 갔을 때는 어떤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품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관리하고 셀프 서비스 기술을 통합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들을 잘 통합해야 서비스 품질이 저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의 실제 지각된 서비스와 비교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서비스 구매. 그래서 내가 서비스로부터 기대한 것보다 실제로 지각된 서비스가 더 높으면 뭐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249페이지에 보시면은 서비스 품질 모형 뭐 그래가지고 구전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니즈, 내가 과거 그럼 이 레스토랑에 왔더니 항상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라든지 내가 지금 오늘은 누구랑 중요한 사람이랑 가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서비스 품질 모형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광고도 잘하고 항상 좋은 걸로 돼 있어. 이러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그 249페이지 모형 보시면 기대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사장은 소비자 기대에 대해서 경영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소비자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좋아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소비자. 그러면 이걸 경영자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품질 명세서로 변환을 해요. 지갑을 품질 명세서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전달해요. 뭐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접촉을 포함해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죠? 서비스 직원들한테. 그리고 기대 서비스를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비자가 종업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가게라든지 기업에서 전달하는 거를 소비자가 받고 지각하는 거죠. 그죠? 여기 서비스 뭐 호텔 이런 데다가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호텔이 되게 좋다고 광고 이런 건 해놨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별로네? 이러면은 만족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책에서 보면 갭5 그 기대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소비자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기대 서비스 차이를 갭1 이렇게 얘기해요. 갭3, 갭2는 소비자는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품질 명세서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테레비는 어떻게 두고 침대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고 호텔이라고 치면요 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랑 그게 차이가 생기면 품질 명세서와 차이가 생기면 갭2가 되는 거죠. 갭3는 이런 품질 명세서를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뭐 혹이 뭐 아까 뭐 콜센터일 수도 있고요. 종업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촉과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또 광고라든지 커뮤니케이션과 차이가 있는 게 갭4, 갭5는 실제 기대한 것과 실제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갭 모델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아마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경영관리인가 이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낼 거니까 이 정도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혹시 공부하다가 뭐 그거 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요소 이건 잘 알아두세요. 신뢰성 항상 거기는 항상 가면 내가 이렇게 가는 저기 음식점은 뭐 자주 가는데 항상 깨끗하고 음식 맛도 좋고 뭐하고 뭐해 이런 게 신뢰성이죠. 품질도 좋은 것 같고 쌀이나 김치도 좋은 거 쓰는 것 같고 이런 게 신뢰성이죠. 응답성이라는 것은 뭐를 요구하면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들 그 콜센터 같은데 전화 이렇게 ARS 전화 걸면 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많이 두면 좋지만 많이 두면 그게 다 비용이니까 그걸 많이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응답성인가.
응? 고객이 원하는 말을 빨리빨리 해준 거야. 아니면은 최소한 기다릴 때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중간중간에 체크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응답성이고요. 이제 확신성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해줄 수 있냐. 어슈어런스. 이걸 확신성이라고 해요. 공감성이라는 거는 고객의 문제처럼 종업원이 얼마나 그거를 느끼고 잘 해주냐, 공감을 해주느냐 이런 거. 네? 진짜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는 다 모든 거에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못하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뭐 그거 뭐 해서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공감. 그리고 유형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서비스의 고유한 속성에 있어서 저거를 그 무형적인 요소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이면 유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재료는 유기농을 썼습니다. 조그만 레스토랑도 유기농 식자재를 쓰고 있습니다라든지 우리는 MSG를 쓰지 않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데서는 이 셰프가 있는 주방을 투명하게 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데도 있죠. 그런 이제 유형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커피점들이 많은데 커피점들을 가면은 사실은 종업원 인건비, 최저임금제 이런 거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커피나 패스트푸드점이나 가보면은 이게 주문을 막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쉬울 텐데 저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SST라고 했어요.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에서 개인 간 옛날에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은행을 안 가고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 걸 똑같은 거죠. 그걸 이제 SST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어요? 특히 좀 컴퓨터의 컴맹일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이야 잘하지만 원래 그 세대에서 태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층, 시니어층 그래가지고 커피 먹는 거 포기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서비스와 SST,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통합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느냐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결국은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서비스를 통해서 지각되는 품질 요거의 차이인데 그거는 개인 모델이 있고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소로서는 5가지가 있는데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이게 원래 서비스 경영이 한 과목이에요.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에 취약해 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자체는 그렇게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건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죠. 디지털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고연령대나 시니어 때는 디지털 정보는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셀프 서비스 기술, SST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통합이 돼서 적절하게 돼야지.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도 이제 예전에는 줄 서가지고 이렇게 딱 다 짐 받아주고 수속해주고 체크인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기계로 이렇게 쭉 하는 경우가 많죠. 셀프 체크인이라고 그러나. 그거나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항상 이런 하이테크 기술과, 그죠? 하이테크 기술과 우리의 그래도 이 직원이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꼭 우리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하루를 미소를 지게 하고 좋잖아요. 그런 어떤 하이터치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하는가, 어떻게 잘 통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거는 많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좋은 뭐 로봇이라든지 어떤 그런 ATM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또 좋은 추억이나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셀프 서비스 기술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아까 그 서비스 퀄리티 모델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정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니즈, 과거 경험이 기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서비스와 차이가, 위에 기대 서비스는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각된 거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그렇다는 이 차이가 항상 그대로 만족하는 정도죠. 맨 끝에 소비자가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에 대한 지각을 품질 명세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사전 사후 접촉을 통해 전달하고. 근데 이런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게 소비자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런 거를 각각 요 단계에서 gap 2, gap 3, gap 4, gap 5, gap 1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gap 5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가 나는 거를 없도록 만드는 게 기업의 목표겠죠. 그죠? 그게 나오는 거는 gap 1, gap 2, gap 3, gap 4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에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제품이 뭐 항상 완벽하지 않잖아요. 항상 아무리 좋은 품질 제품, 여러분은 휴대폰 써보지만 휴대폰이 고장날 때도 있고 뭐 떨어뜨려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신뢰성이라든지 결함 빈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도 들고 뭐 그러긴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결함이 뭐 휴대폰을 하는데 뭐 매달 고장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샀는데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빈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고장을 나는데 그 고장을 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이 되는 타임.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쓰는데 뭐 어떤 통신 서비스 쓰는데 잘 하여튼 문제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서비스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되고 뭐 거기 서비스 센터까지 가고 이런 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이런 out of pocket 서비스, out of pocket cost, out of pocket money가 들어가죠. 지금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어떤 이런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성이라든지 결함빈도, 고장기간, 추가 비용. 그래서 판매자들은 수명주기 비용을 추정하려고 해요. 네? 뭐 제품을 일단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실제로 이거를 잔존가치라고 할까요? 회수가치를 뺀 거, 요거를 제품 수명주기 비용이라고 추정하고, 거기에다가 촉진 서비스라든지 가치 증대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지, 어떤 판매자를 선택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키지를 넘어서는 서비스 계약 또는 보증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거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런 거 해주시고요. 예?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거를 해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서비스 계약 같은 거, 서비스 컨트랙트라서 뭐 무료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주라는 거죠. 특히 현대차 같은 데서,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뭐 2년 동안은 뭐 무상 뭐 교환, 예?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상 교환, 또 엔진 오일에 대해서 뭘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차 같은 데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회사가 됐지만, 제조 회사가 됐지만, 처음에는 한번 들어갔다가 80년대 초반에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텐텐 서비스라고 했어요. 텐텐 서비스. 텐텐 서비스가 뭐냐면 보통은 자동차 무상기간이 2년 내지 3년, 그리고 2만 마일 뭐 이런데 그 10년 10만 마일 해준 거죠. 10년 10만 마일 동안 차가 그 문제가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 부품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 해준다는 게 텐텐 서비스인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세계의 한 뭐 5위권 정도의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테레비,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또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만드는 회사들이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뭐 문화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또 의료와 관련돼서 뭐 K 방역이라고도 해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그거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패키지를 넘어서 서비스 계약이라든지 보증. 그래서 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산다. 예?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전기 청소기를 산다고 그럴 때 그걸 사면서 워런티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뭐 만 원이나 2만 원을 더 내고 워런티 기간, 보증 기간 1년 후에 고장이 나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무상으로 뭐 그 수리해 주거나 뭐 하거나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 워런티를 판매. 그게 보증 확대 뭐 이런 거 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후의 서비스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팔면서 실제로 이제 파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자동차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회사가 돈 버는 거보다 자동차와 관련되는 연관 산업이 돈 번다. 뭐 보험이나 금융이나 자동차 수리나 뭐 여러 가지 튜닝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돈을 번다라고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고 판매 후에 그 제품들이 부품이라든지 그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구성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단종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참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억지로 막 중고 그런 데 가서 중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좀 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좀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인된 유통업자나 딜러에게 유지 및 수리 서비스 이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데서는 사실은 아이폰 같은 걸 하면서 AS 같은 거 하면서 뭐 AS 가격만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가격만도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애플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뭐 애플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라는 거는 뭐 무한정으로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물건만 이건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물건만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판다고, 마케팅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더 가치가 있고 빛을 보려면,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 그죠? 서비스들을, 그, 어떻게 해주고, 고객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걸 잘해주면 실제로 그만큼 더 기업은 어떻게 된다? 수익성이 창출되겠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 그게. 그래서 서비스 기업 같은 게 출연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출연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고객 서비스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점점 더 서비스 기업이 장비 판매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품들이 너무 막 좋아지고 품질 기술이 좋아지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러면은 그걸 대상으로 한 뭐 카센터니 뭐하니 AS 센터니 이런 데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걸 어떻게 새로운 활력과 대안을 모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러면은 이때 뭐 다 그냥 사람들이 외부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이제 끝났네 이러면 안 되죠. 어려운 뭐 외식업종이라든지 항공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뭐 언택트 산업이다 이런 데는 더 이게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고객 서비스 선택의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이렇게 그 레포트 줬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객들의 어떤 그런 게 바뀌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기업들의 어떤 프랙티스, 기업의 관행이라든지 기업의 그런 것도 바뀌었어. 기업의 전략도 그럼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레포트를 써서 저한테 등기를 좀 보내달라. 제가 그렇게 미안하지만 등기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레포트 뭐 써가지고 등기를 좀 보내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시험은 6월 25일 10시 반에 보겠다. 학교에 과사무실로 제 이름 앞으로 등기를 보내면 되는데 6월 23일 소인이 찍히면 우체국 소인이 찍히기 전 6월 24일 소인이 찍히도록 우리가 또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평가하고 해야 되니까요. 하고 하여튼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휴대전화나 문자로 하면 되고요. 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학기 동안 글로벌 마케팅 언론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한번 꼭 여러분들을 이 얼굴을 보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런 소중함을 이제 이렇게 원격 강의를 하면서 더 느꼈는데 뭐 하여튼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되고 하여튼 그래서 좋아지면 방학 때가 됐던 2학기가 됐던 제 수업을 듣는 거랑은 상관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또 차례도 한잔 마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25일 시험 반드시 잘 치르시고요. 예,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